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죽 수석연구위원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했었죠. 인프라 투자 네. 법안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 했는데 다행히 또 순조롭게 통과가 됐어요. 네, 다행히 통과가 그러니까 돼가지고. 기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 여부를 사실 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들에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네. 점치기는 어려운데 일단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될 그쵸. 가능성이 높아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통과되고 나니까 네.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대통령 사인까지 나왔는데 큰 문제 없이 쭉 지나가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양원 통과 이후에 네. 대통령 서명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인프라 투자 법안을 보면서 이제 미국 증시랑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마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증시 보릿고개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9월과 10월 중순 이전에 만약에 증시가 좋지 않았을 네. 때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면 증시가 정말 한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승 여력으로 좀 크게 작용하기보다는 지금 현 지수대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이거를 하락 못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좋은 약간 재료를? 역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후자 쪽에 좀 의미를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물리적 인프라 투자만 이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도 빠르면 이번 달 상반월 늦어지면 지금 처리 기한이 25일 이전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의외로 미국 증시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 지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장세를 아마 11월 달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에서 에너지가 조금 떨어질만 네. 하면 또 채워지고 에너지가 맞아요, 또 맞아요. 떨어지면 또 네. 채워지고 네.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어디 모여서 장을 보면서 이런 그쵸. 거를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혹시? 타임테이블 짜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진짜 네. 그런 듯이 진짜 뭔가 빠질 것 같은데 계속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절묘한 거죠. 네, 네, 절묘하게 절묘합니다. 만들어주고 네, 있는데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지표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전일장 미국 증시 흐름을 네.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그래도 잘 나왔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전월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 법안과 맞물려서 앞으로 좀 미국 경기 회복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일조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11월 달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20개월 동안 미국인 이해에는 이제 미국에 입국이 어려웠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항공, 호텔 예약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미국 내 여행 주가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네.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뭐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나 골재 업체 벌컨 뭐 머터리얼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철강 업체 누코 이런 것들의 개별 기업들 주가가 좀 두드러졌고요. 네. 섹터별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자재나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고 반대로 이제 뭐 소비재, 유틸리티 조금 좀 약세를 보인 게 전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 현업에 계시니까 자재나 산업재 쪽은 우리 고객분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업종 아닙니까? 그쪽은? 예, 좀 인기가 없는 섹터인 인기가 것 없죠. 같아요.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 예. IT, 헬스케어 쪽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 이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익 모멘텀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섹터가 사실은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 세 개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과 관련된 것들이 최근 증권사 보고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해요. 섹터 이익 모멘트를 놓고 봤을 때 소재, 산업재, 에너지가 상당히 이익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이 이익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섹터들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익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익과 주가 흐름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엇갈린 박자를 좀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항상 준비는 안 해갖고 오는데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 테슬라 얘기를 네. 물어보시잖아요. 어제는 조금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3%대로 하락을 좀 했었는데 전혀 이제 미국장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해도 테슬라가 또 주목을 받았죠. 네. 일론 머스크 CEO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10%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트위터에 의견을 올렸는데 35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지금 뭐 찬성, 하락, 뭐 찬성이 58% 정도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수치만 놓고 온다고 하면 팔 것 같아요. 예. 약간 조정의 빌미를 네.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못 네. 샀으니까 조금 낮은 가격에 테슬라를 네. 사고 싶다. 이런 네. 심리가 반영된 네.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점 간의 차이를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 시행이 11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 선례처럼 증시의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CEO가 또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주가는 올해 4, 5, 5월경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규제를 비롯해서 비트코인과 좀 특성이 비슷한 자산들의 주가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도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의외로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은 되게 분위기는 좋지만 일단 11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좀 일시적으로 하락이 생길 수 있을 걸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를 이제 매수하지 못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11월 중순 이후 그때가 좀 좋은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너무 높을 때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인내를 하시다 보면 또 좋은 가격대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게 약 15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 내기 위해서 주식을 그쵸. 판다 그러면 뭐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닌가.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의 어떤 의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테슬라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해관계를 놓고 모든 이제 액션을 취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짙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뭔가 테크니컬한 분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얘기해도 잘 맞습니다. 버티겠구나, 그죠? 네네. 작년에도 네. 증자 계속하면서 보면 장 별로 안 고점에서. 빠졌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것 같은 네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뭐 보통 머리는 아니죠. 예, 보통 머리는 아니에요. 네네네. 어제 오늘 방금 마감된 시장에서는 장중에는 4.92%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장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하락한 0.24% 하락한 1,159달러인데 이게 1,000달러를 넘어서고 나서는 신규 진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풀매수다. 뭐 이런 생각 풀매수? 하실 진짜요? 수도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11월 중순 이후에 예, 점장에는 그때- 아니지만 1,000달러에 대한 위협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네네. 사실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네.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나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파이가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 전후로 연평균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2025년까지는 연평균 440% 수준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수혜를 테슬라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에도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1,400달러 1,400이 정도 나왔죠. 예. 나왔잖아요. 예, 나왔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 때는 뭐 빠르면 1분기 정도 충분히 그 정도 주가는 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비롯해서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상장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1,400 갈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뭐 굳이 차 판매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죠. 뭐 보험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뭐 그런 거 혹시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네.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차량보다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기존의 이제 매스 브랜드보다는 월등히 높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그 입장을 놓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지금 차량 말고 또 주목받고 있는 차량의 사이버 트럭이
원래는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라인업이 갖춰지고 또 생산 시설들도 최근에 확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보다 이 규모 자체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뭐 순이익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번 더 질문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진행자시니까. 좀 궁금한 거 많아갖고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빠졌지만 어제 포드가 $20 넘어갔어요. 그러게요. 좀 이따 네. 이제 이모 학년 교수님께서 네네. 얼마나 많이 그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포드의 강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레거시 자동차 회사인데.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물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동안 내연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회사들이 이제 재편을 하다 보니까 주목받은 회사가 GM이나 포드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차피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로 사업 재편을 통해서 이제 사업 모델의 어떤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되지 않았나.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뭐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부분 많을 텐데 좀 잠시 후에 이모항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또 뭐 다른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뭐 봐야 될까요? 인프라 투자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인프라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글로벌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세계 13위 정도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미국의 인프라 시설들이 낙후됐다는 평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 토모카케라는 부분이 이제 4년마다 인프라 수준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네. C 마이너스 정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B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는 급지만. 그 순위에 아직까지 아, 보이진 없나요? 않아가지고 예. 예. 미국보다 낫다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미국 가서 느낀 게 막 네. 인터넷 빠른 거 우리나라 최고다. 도로도 제일 깔끔하게 깔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해당되는 한 국가의 인적 자원이나 경제 규모를 놓고 상대적으로. 인프라의 어떤 유지 현황들을 놓고 평가를 네. 하기 때문에 약간 점수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순위는 네. 상위 20위권 내에서 미국이 13위를 차지한다는 거고 네. 미국 토모카케가 이제 인프라 수준은 C-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좀 열악하다는 평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민주당, 공화당이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하는 데 난항을 좀 겪은 부분들은 있었지만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통과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관건은 결국 지난 8월 달에 이 규모 자체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가능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규모 자체를 축소를 해놓은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그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민주당 내 이 진보파 6명이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진보파는 그동안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일단 휴먼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겠다 약간 그런 의견을 모았었는데 어차피 물리적 인프라가 통과된 마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찬성적으로 좀 기울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공화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이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법안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달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통과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미국 증시가 상반원과 하반원을 놓고 봤을 때 이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테이퍼링의 공식화 시행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이 공식화된 것보다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고 또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인프라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쪽에 아까 말씀하신 개별 종목 캐터필라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할지 아니면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프라라고 네. 하는 ETF ETF. 어떤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개별 기업들 주가도 좋겠지만 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되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또 단일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면 이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다른 기업들이 부각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처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미국에 상장된 인프라 ETF인 페이브 같은 것들이 페이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인프라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개별 기업보다는 좀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네. 그중에 선호하시는 게 페이브? 그게 페이브. 단연적으로 이제 네. 미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하는 네.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AVE라는 예, 맞습니다. 티커를 가진 네. ETF 어제 또 사상 최고가 어휴. 기록했네요. 어. 네, 28.96달러. 예, 지금 좋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프라 얘기는 이 정도 네네네. 그럼 네. 이제 우리 이제 내년 2월에 또 이분이 또 일단 잘못하면 연임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집에 갈 수 있을 것 네. 같아갖고 집에 가면 안 되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제롬 파월 연준이죠. 네. 지금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네. 정책의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앞으로도 증시에 나치판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법안 다음으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지명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연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난 4일 백악관 또 면담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되는 거 또 안 되더라도 네이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사실 파월 연준 의장보다 더 비두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건 또 증시에서 환호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좋은 변수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연관성 상에서 놓고 말씀드리면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준 의장 지명이 이번 달 하반월 때 만약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하락 압력을 받을 때 하락폭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좀 빠르게 발표된다고 염두에 둔다고 하면 상반월 때 지금 현재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되는 거 그리고 이제 네이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금 현재 금융감독 연준 부의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꿰찾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발표되는 이제 정책 변수는 일단 되게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1월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의 그렇죠. 판도를 좀 그렇죠. 움직일 만한 이슈는 어쨌든 그 키워드는 테이퍼링일 거잖아요. 네. 테이퍼링 이후에 근데 이전부터 계속 문 네. 위원님은 그 이후의 시장에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조정은 보여도 기회라는 건 그 기회를 딛고도 시장에 대한 네네.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사실 이번 달 상반월과 하반월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정확하게는 중순이 될 것 같아요. 중순 이전까지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고 또 휴먼 인프라 투자에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 여력을 좀 갖출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순 이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운용하고 있는 어떤 주식들이 있다고 하면 네.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됩니다. 국채가 100억 달러, MBS가 50억 달러 해서 11월 중순, 12월 중순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어찌 됐든 자산 매입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증시가 하락할 압력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할 기미가 보이면 그때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사실 테이퍼링이 시행되기 이전은 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거 사례와 지금 현재 사례를 비교해서 영향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다만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는 거는 이 길을 극복했다는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의 선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증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1월 테이퍼링이 시행됐을 당월 그때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고요. 글로벌 선진국, 신흥국 증시 각각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8%, 그리고 신흥국은 마이너스 6.7% 가장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떨어진 폭만큼 또 급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게 5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11월 지금 하반월이 어떻게 보면 이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계속되는 흐름들. 근데 이게 당장 해소되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아닌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포지션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11월 하반월 때 좀 이렇게 스위칭하는 계기로 삼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좀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테이퍼링 이슈로 어쨌든 시장에서 돈을 걷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또 이때 돼가지고 또 뭐 좋은 얘기. 네. 조정의 빌미가 왔는데 또 거기서 에너지를 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게 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지금처럼 네. 속보가 떴습니다. 네. 어떤 속보죠?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블록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블록스가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던데요. 그 작년에 마이너스 26센트 EPS였는데 네. 마이너스 13으로 해서 오, 0.13 줄었네요. 반으로 줄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0%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블록스 전해졌습니다. 주가가요? 상한가네요, 상한가. 아. 상한가서 정고점 100달러에 네.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로블록스 뭐 엄청 네, 좋아하시던데 네, 네, 네. 그게 또 실적 때문이었군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장 끝나고 나올 실적을 잘 보시면 좋은데 이 흐름이 다음 날 아마 장 시작 전까지 움직이고 네. 정규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예, 메타버스가 짱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짱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대신증권 문남주 수석 연구위원도 짱이잖아요. 네, 짱입니다. 예, 인사이트 쫙 정리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확실하게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